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LB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바이오 포럼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은 그 기대감이 일단 충족되고 올랐다가 둔화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관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바이오 포럼에 대해서 물론 기대도 컸었지만 이 건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서제약이 아직 그 EIR을 수령을 못 받았어요. CRL부터 먼저 온 건데요. 자, 여기 항서제약의 EIR을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류가 되지 않고 다른 어떤 그 해외 사례들을 감안을 하면은 보류가 되지 않고 또 승인이 될 수도 있는 건의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희망사항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포럼에서 나온 결과,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재료들,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가지고 있으시면서 상당히 그 어려운 입장인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결국 결말이 난 게 절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지금 HLB는 좋은 상태에서 아직 진행 중인 거라고 보셔야 돼요. 좋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보완할 요소가 좀 남아있는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여하튼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전 정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궁금한 점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해가지고 또 도움을 또 드릴 수도 있겠죠. 일단 HLB라고 문자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LB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걸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바이오 포럼의 결과 그리고 항서 EIR 건에 관련된 희망사항 그리고 기타 주목할 재료 몇 개. 이렇게 제가 메모를 좀 미리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잘 아시겠고 바이오 포럼에서 이번에 그 회장 대신에 부사장이 왔지 않습니까? 부사장이 한 얘기 그걸 한번 보죠. 이걸 왜 BLA라고 하냐면 캄넬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BLA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엘레바하고는 좀 있다. NDA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NDA 합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엘레바는 근데 캄넬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BLA 그죠? 근데 이 바이오 의약품이 사실 굉장히 역시 이번에도 까다롭다. 이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합성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좀 덜 까다로운 맛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바이오 의약품은 좀 까다롭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FDA 팀이 한 달 정도 중국에 와서 CMC 실사를 했고 실사 때 받은 것은 엑셀런트를 의미하는 NAI다. 그죠? 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엑셀런트가 NAI입니다. 그러면 CRL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승인을 획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연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류의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NAI를 받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EI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항서대학이 EIR을 받는 것은 5월 31일입니다. 최종 어떤 그 결말 보고서죠. 그러니까 이 CRA부터 먼저 받은 건데 이 5월 31일 날 일단 이 EIR에서 승인되는 건의 재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물론 이건 저희가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이지만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프랭크 부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CMC 실사를 했고 실사 때 받은 것은 NAI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일단 오늘 바이오 포럼에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한영의 CTO 이분은 이제 HAB 쪽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CMC 전반이 아니라 퍼실러티 시설에 대한 마이너한 아주 사소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딴지로 걸었다면 이 마이너한 문제는 금방 해소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늦어봐야 6개월 만에 다시 CR에 수령 후 그 승인을 받은 경우 빠르면 3개월 만에. 요건 제가 사례를 들어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했고 마이너한 문제라는 거.
요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것은 항서제약이 이제 추가 CRL을 31일 날 받겠죠. EIR과 함께. 이때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이때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정세호 엘레바 대표는 CRL에는 비모건의 비모 인스펙션이죠. 이게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대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임상 환자 수가 전체 10%밖에 안 돼. 그리고 이제 백인 쪽 그 다른 나라 여러 곳에서 임상을 실시해서 그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10% 정도 요거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었는데 여하튼 비모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장에 갈 수 없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항서제약이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과 캄네리주마 병행요법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 불발과 관련해 미팅을 신청해놨다 이거죠. 네, 이 미팅이 언제 날짜로 잡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주가에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그죠? 되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그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입니다. 이게 생중계가 좀 있었고 그 내용을 제가 일단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도 기사가 나왔지만은 사소한 마이너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퍼실러티 문제. 그리고 FDA에 미팅 신청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특이한 기사가 나왔냐면요. 진 회장이 간암 세부 적응증으로 글로벌 3상을 추가 준비하고 있는데 연내 윤곽이 밝혀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적으로 요건에 대한 재료도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간암 신약 허가 지연으로 코스피 이전 연기가 불가피하다. 코스피 이전하는 것을 연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것은 야, 이러다가 7월 달에 공매도를 다시 실시하게 되면은 코스피 이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HLB가 또 속된 말로 아작나는 거 아니냐, 공매도가 실시가 되면서.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일단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공매도는 7월부터 재개가 될 수가 없는 건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걸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7월 달에 네 달이니까 이게 4달 아니죠. 뭐 7월 달부터인데요. 공매도 재개설을 일축을 했다. 시스템 완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매도 전면금지 장기화한다. 이 얘기가 또 한 번 확인되는 기사로 5월 22일 10시 33분에 나왔다 이거예요. 자, 분명히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 전산화도 안 됐고, 이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이 보도를 보시고 이거 뭐 코스피 이전 연기가 불가피하다니까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렸죠. 중요한 사항인데 항서제약의 EIR이 5월 31일에 이제 수령을 하는데 이미 그 CRL을 받았지만은 이걸 미리 받고 나중에 EIR을 받았을 때 그때 승인이 난 사례가 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뭐 마이너한 문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NAI 받은 걸로 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봐가지고서는 이 항서제약이 EIR을 받는 5월 31일 날 뭐 경사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물론 우리의 그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에리 파마슈티컬이라는 안약 승인권의 상황을 가지고 CRL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EIR이 받아지면서 승인된 예가 있고요. 네. 그리고 테레반
바이오파마라고 있어요. 네. 텔라비시미신이라는 항생제 승인을 신청했을 때도 EIR이 제때 제출되지 않아서 CRL을 받았지만 EIR이 완료되고 나중에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어떤 그 자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CRL을 받았지만은 EIR을 정식으로 받는 시점에서 승인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EIR이 완료되고 그리고 제조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면 빠르게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1단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5월 31일 날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수급은 지금 현재 뭐 크게 볼 거 없어요. 그 재료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수급은 좀 혼조 국면입니다. 외인 기관 개인이 서로 그 혼조 국면이고 주체는 아직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1단계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말일 날 이 항서제약의 EIR 건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이전 연기는 공매도 재개가 7월 달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요번에 여하튼 그 CRL 받은 것에 대한 보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비모건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CMC 부분도 이제 보완이 간단한 문제면은 좋겠고요. 요게 일단 되면은 최장 6개월 이내에 승인이 된다는 거. 16년을 기다렸는데 6개월 못 기다리겠어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증자하면 어떻게 하느냐. 증자하려면 주가 관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주가를 땡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지금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엄청 급락을 상황에서 이게 악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그 중요한 얘기들이 갑자기 장중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빨리 전달을 해드리고 판단을 드리고 매매 사인이 필요하다면 그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HLB라고 문자 주셔서 제 도움을 한번 받아보세요. 끝까지 우리가 HLB가 승인을 따낼 때까지 같이 가야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문자로 주세요.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고요. 그리고 좀 어렵지만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대박주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나는 매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5월 달.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대장주.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해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이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